반갑습니다. 김에서 사업하고 있는 브론즈 빌더 차경연입니다. 제가 처음 아메이를 접한 시기는 출산 직후 아이가 어릴 때였습니다. 저의 잘못된 건강관리로 힘들게 임신은 하였으나 건강하지 못한 아이를 낳게 되었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친구를 통해 처음 뉴트리라이트로 아메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 소비자에서 친구의 지속적인 후원 덕에 아메이의 비전을 받고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현재 사업을 너무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누구보다도 더 저의 성공을 바라시고 도움을 주시는 스폰서님께 감사 말씀 전하고 싶고요. 여러분 모두가 좋은 날 오길 바랍니다. 화이팅! 포항에서 사업하고 있는 6월 1부 뉴 브론즈 빌더 김유정입니다. 저는 현재 어린이집 교사 일을 하면서 투잡으로 아메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비전을 보고 시작했던 아메이였지만 개인적인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아메이 사업을 잠시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스포너님을 만나 시스템 속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메이 사업을 통하여 새 아이 엄마로서 멋지게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습니다. 남은 회계연도 새 레그 브론즈 빌더를 만들어 내년 회계연도 탄탄한 파운더스 플래티늄 해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거제도에서 사업하고 있는 4월 1일부 뉴 사파이어 최보람입니다.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아메이 비즈니스를 만나기 전의 모습과 만나고 난 뒤의 모습이 아마 많이 달라지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아메이를 만나고 정말 많이 변화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의 아메이를 만나기 전의 모습과 만난 후의 모습을 정말 진솔하게 같이 나누면서 아메이 비즈니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생이란 탄생으로 시작해 죽음이라는 엔딩으로 그 사이엔 선택들로 사람, 일, 물건, 장소 등의 선택된 것들로 우리는 오늘도 채워간다. 정말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또 내가 어떤 것을 사고 어떤 환경에 있는지에 따라서 정말 많이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많이 변화되었겠죠. 저는 그 아가씨 때 대기업을 다니면서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만나면서 정말 많이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메이를 만났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 요즘 뭐 그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남편이 반대해서 뭐 가족들이 반대해서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분들도 계신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남편이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권유해서 이제 알아보게 되었거든요. 저희 신랑 같은 경우는 총각 시절에 대기업을 다니면서 아메이 비즈니스를 투잡으로 하다가 이제 이직을 하면서 이제 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되면서 이 아메이의 비전을
가슴에 품은 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가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어떤 일을 다시 좀 시작해볼까라고 했을 때 아메이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제서야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뭐 보험 영업 아니면 뭐 책을 소개하는 뭐 북 큐레이터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을 하고 한번 들어보자, 알아보자라고 생각하고 아메이를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아메이가 굉장히 큰 회사더라고요. 제가 아메이를 회사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1959년도에 리치 디보스 회장님과 제이벤 헨델 회장님 두 분의 공동 창업자께서 이 아메이를 설립을 하셨고 이제 이분들의 자녀시죠. 아드님 두 분 덕 디보스와 스티븐 벤 헨델 회장님으로 2세대 경영이 넘어가게 되었고 특히 이 제이벤 헨델 회장님 같은 경우는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을 역임하셨고 스티븐 벤 헨델 그 아드님께서도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을 역임을 했어요. 정말 이 미국의 많은 기업들 중에서 그 기업을 대표하는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을 이 부자가 아메이 대표로서, 아메이 회장님으로서 이렇게 역임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나라의 이제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셨을 때 대통령 옆자리에 이렇게 스티븐 벤 헨델 회장님이 이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의 자격으로 옆에 이제 앉아 계시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정말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굉장히 큰 기업이고, 탄탄한 기업이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메이는 세계 1위 직접 판매 기업이고 전 세계 100여 개 지역 국가에 나가 있는 글로벌 기업이더라고요. 직접 생산하는 제품이 450여 종이고 전 세계에 300만 명 이상의 ABO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정말 아메이 비즈니스 하면서 이 창업 이념이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 같은 경우는 고객 만족, 고객 감동 뭐 이런 거였다면 아메이의 창업 이념은 자유, 가족, 희망, 보상. 그래서 아메이를 실제로 비즈니스를 진행하게 된다면 이 네 가지의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을 정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다라는 거를 제가 하면 할수록 정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죠? 제가 이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제 비포와 애프터를 함께 공유하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뉴트라이트 많이 알고 계시죠? 1934년도에 칼렌보그 박사가 정말 이 식물로 만든 세계 최초의 비타민을 만든 회사가 뉴트라이트고 자사 농장을 보유하고 있고 모든 것을 유기농으로 재배를 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안전하게 건강하게 비타민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비타민이 저희한테 들어오기까지 이 9단계를 거친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그 비타민 C를 뭐 아세로라를 예를 들어 볼까요? 그 비타민 C가 가장 풍부한 식물을 많은 식물들 중에서 제일 효율적이고 많은 함량을 보유한 식물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괜찮은 종자를 또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어디에서 잘 자랄 수 있는지 농장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배해서 수확하고 농축해서 제조하고 또 포장까지 원라인 시스템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정말 철저한 추적 관리를 거치고 진짜 수만 번의 테스트를 거쳐서 오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비타민을 먹이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들이 외식도 우리가 좀 많이 하게 되고 또 인스턴트라든지 뭐 편식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야채 과일을 먹는 횟수도 좀 줄고 아무래도 이제 편중된 이제 음식을 섭취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모자란 그 비타민과 무기질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영양제를 섭취하게 되는데 만약에 저희 그 아이들의 더블X라고 하죠. 이 키즈 더블X인 뉴트라이트의 뉴트리 키즈를
먹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2가지의 비타민과 5가지의 무기질을 섭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브로콜리, 구아바, 로즈마리, 파파야 뭐 등등 이런 14가지의 식물 농축물까지 함께 섭취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루에 섭취를 하게 되는데 비용이 얼마가 드느냐? 하루에 1,800원 정도가 계산을 해보면 들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요즘 유기농 매장에서 장을 보시면 브로콜리 하나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이거 어제 제가 검색한 건데 2,7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브로콜리 하나만 먹어도 2,700원이 비용이 지불되는데 아까 그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과 14가지의 식물 농축물을 섭취하는데 1,800원이라는 금액이 든다라면 정말 저는 저렴하다라는, 그것도 유기농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렴하다라는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고 나서 뉴트라이트를 만나고 나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저희 아이입니다.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제가 연년생으로 아이를 낳다 보니까 아이가 아무래도 이제 연달아 이렇게 출산이 되다 보니까 엄마의 어떤 영양가가 좀 부족했겠죠. 그래서 이제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50일 때부터 이제 막 이 잔병을 이게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50일 때부터 입원을 해서 돌 때까지 8번을 연속해서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꼴로 입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정말 그때 어떤 한 분이라도 저에게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이걸 한번 먹여봐, 뭐 이렇게 면역력이 이게 좋아라고 누군가가 추천을 해줬다면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저에게 그런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병원의 주사와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병원 생활을 많이 하면서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알지 못한 채 이 악순환의 생활을 반복하고 있을 때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만나면서 저희가 이제 영양 공부라든지 건강 공부를 하면서 정말 제가 무지했다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걸리는 감기나 독감, 뭐 중이염, 뭐 콧물 감기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이 바이러스성이래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는 항생제가 의미가 없거든요. 세균성에만 이 효과가 있는데 이 많은 항생제를 저는 아이에게 입원했을 때와 또 입원하지 않은 기간에도 정말 많이 먹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아이의 면역력보다 이제 약에 의존했던 거를 알게 됐죠. 그래서 저는 이 공부를 한 뒤에 아이에게 이제 식사를 챙겨줄 때마다 또 하나의 반찬처럼 정말 밥을 주고 나서 식후에 꼭 이제 아이들의 또 하나의 반찬처럼 이렇게 뉴트리키즈, 프로틴 또 뭐 아이의 면역력에 좋은 여러 가지 이 영양제들을 꼬박꼬박 매일매일 챙겨주게 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아이가 그다음부터 콧물도 안 흘리고 이런 여러 가지 바이러스성 감염도 되지 않고, 그래서 지금은 너무너무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고 거의 뭐 병원을 가지 않고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공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저희 부부가 단신 커플이에요. 제가 지금 화면에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제가 키가 156이거든요. 156이고 저희 신랑이 167입니다. 남자가 170이 안 된다라는 건 굉장히 단신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키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었고 이런 컴플렉스가 있었던 커플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이제 딸아이의 예상키, 우리 유전 예상키를 계산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155.5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저보다 작죠? 제가 정말 가슴을 치면서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키 성장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유전 키는 23%밖에 차지를 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77%를 어떻게 케어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10cm도 더 클 수 있고 20cm도 더 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77%를 정말 올인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저희 아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딸아이 1학년 때부터 이 키 성장 프로그램은 아니죠. 이제 키 성장에 도움되는 이런 영양제들을 정말 매일매일 챙겨 먹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딸이 6학년이 됐거든요. 근데 아직 이제 2차 성징이
완벽하게 발현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작 전인데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제 키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거든요. 보시면 1년에 9.9cm, 8.2cm, 그리고 4개월 만에 4.9cm 이렇게 굉장히 급성장하는 느낌을 제가 이 기록을 하면서 정말 키가 잘 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정말 아낌없이 이렇게 먹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와 이제 저의 키를 넘었죠. 158이더라고요. 얼마 전에 재니까. 근데 아직 이제 2차 성징을 발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1년에서 2년 정도 더 큰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뭐 8cm에서 한 10cm만 더 큰다고 해도 아이가 지금 158이기 때문에 168이 되는 거죠. 됐다. 정말 제 인생 수건을 풀었다. 정말 저는 이걸로 그냥 다 됐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저희 딸 아이의 키를 보면서 저는 정말 뿌듯합니다. 어쨌든 제가 아이의 어떤 이런 키에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아메이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또 이유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아이 다 정말 열심히 잘 먹이고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도 정말 뉴트라이트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뭐 살이 막 엄청 이렇게 쪘던 시절은 좀 없었던 것 같긴 한데요. 이제 나이가 점점점 이제 우리가 40대가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근력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저희 바디키 팀으로 할 때 저도 이제 그 팀에 한번 합류를 해서 체지방을 빼면서 저 같은 경우는 근력량을 한 3kg 정도로 올려야만 이게 통과가 되는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제가 많은 프로틴과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식단도 이렇게 단백질 위주의 식단 그리고 운동을 꾸준히 병행하다 보니까 정말 그 팀에 같이 팀이 통과를 할 수 있었고 저도 다시 그 근력을 예전에 어떤 그 근육량을 돌리면서 정말 건강하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 저희 신랑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모 중공업을 다니고 있는데 아무래도 회식도 많고 이제 일도 늦게 끝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남자분들도 40대가 넘어가면 복부가 계속 조금 지방이 쌓이죠.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바디키를 해보지 않겠냐고 해서 이렇게 남자분들은 좀 식사를 쉐이크식으로 하시는 걸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쉐이크식을 하되 또 힘들 때는 좀 일반 식사를 하면서 병행을 했는데 이렇게 비포 애프터 사진이죠. 예전의 근육질의 어떤 몸매로 지금 돌아왔고 그래서 저희 부부가 최근에 이렇게 바디 프로필을 한번 찍어봤는데 너무 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뉴트라이트 덕분으로 부부가 건강하게 지금 체지방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제가 또 너무 사랑하는 브랜드입니다. 아티스트리죠. 여자라면 정말 미에 대한 관심은 죽을 때까지 아마 끊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 아티스트리의 굉장한 매니아인데 이번에 새로 나온 스킨 뉴트리션이라는 라인이 나왔죠. 이 라인 같은 경우는 요즘 우리가 친환경, 필환경 시대에 비건이 굉장히 트렌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티스트리에서도 비건 화장품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스킨 뉴트리션 같은 경우는 비건 소사이어티 인증을 받았는데 이 기간이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한 기간이더라고요. 이 비건 소사이어티를 인증받기 위해서 4가지 항목을 통과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동물성 원료 및 동물 유래 성분이 없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완제품 및 구성 성분에 대해서 동물 실험을 실시한 적이 없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 유전자 변형, GMO죠. GMO나 동물의 유전자 또는 동물 유래 성분이 사용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동물 원료, 동물성 원료에 교차 오염이 없어야 된다. 이 4가지를 통과해야만 받을 수 있는 굉장히 까다로운 인증을 통과한 라인이 이번에 스킨 뉴트리션 라인이고요. 우리 팀에서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이 라인을 쓰시고 이렇게 볼 쪽에 굉장히 이런 좀 지성이시기도 하시고 트러블이 많으셨던 남성 리더님이 2주 정도 쓰시고 너무 많이 이제 트러블이 개선이 된 걸
이렇게 인증샷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저희 딸이 이제 지금 사춘기 어쨌든 접어들다 보니까 이마 쪽에 굉장히 여드름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양제는 참 많이 먹였지만 화장품은 GNH를 이제까지 발라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드름이 나니까 그러면 이 밸런싱 라인을 한번 선물해줘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한번 바꿨었는데 진짜 이 이마 헤어라인 쪽에 있는 여드름이 다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이 민감성 피부에 뛰어나구나라는 걸 제가 또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30살 때 사진이에요. 이게 나름 화장하고 지금 예쁘게 꾸민 날에 찍은 거거든요. 30살의 저의 모습은 육아를 하는 이제 아메이 하기 전의 모습이죠. 그런데 제가 올해 이제 40이 되었거든요. 성형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형을 하지 않았고 다 아티스트리 덕분으로 제가 이렇게 정말 회춘했다, 성형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정말 많이 달라졌죠. 네. 그리고 제가 참 감사하게도 작년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이에요. 2020년 아티스트리 뷰티 디렉터에 참가를 했었고 그때 정말 이 영광스럽게도 그 임천수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의 메이크업 시연을 제가 한번 받아보는 굉장히 큰 또 영광을 또 누렸었고요. 그때 배웠던 여러 가지 이런 팁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다른 분들에게 요렇게 이제 가르쳐 드릴 수도 있고 스킨케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또 빼어놓을 수 없죠. 뭐 브랜드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다 빼놓을 수가 없네요. 아메이 퀸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브랜드죠. 제가 이 브랜드를 만나고 여러분들은 아이를 낳기 전에 이제 아가씨 때 요리 많이 하셨나요? 저는 요리를 거의 해보지 않았고 또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식당이 다 있었고 요리를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막상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다 보니까 제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뭐 이런 음식들이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이 지금도 별로 안 먹습니다.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제가 주로 해줬던 게 이제 밥에다가 계란 후라이에 간장에 참기름을 맛있게 비벼서 정말 맛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해서 이제 좀 주게 됐고 또 이게 양심에 좀 찔리죠. 그러면 이제 해조류를 좀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을 이렇게 또 주고 또 양심에 찔려요. 야채 한 가지는 있어야지. 그러면 이제 콩나물 이렇게 묻혀가지고 요렇게 이제 저의 요리의 어떤 한계점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근데 제가 아메이를 만나고 정말 다양한 요리들을 하게 됐고 이게 정말 좋은 게 재료 넣고 냄비 뚜껑 닫으면 시간이 지나면 또 다 되어 있고 요즘은 또 전기품에서 나오는 소스가 얼마나 또 잘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정말 제가 이제 아이들의 어떤 집밥부터 간식까지 제빵까지 이렇게 해주게 되는 엄마가 되었고 제가 국위 요리 명장에 도전까지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나름 이제 거제도에서 요리를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청년들에게 거제도의 청년들에게 요리를 가르치는 또 이벤트들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에게 요리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게 이 아메이 퀸 브랜드 덕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뗄래야 뗄 수 없죠. 저희 건강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공기와 물. 저희 신랑 같은 경우는 20년 넘게 비염을 달고 있었고 꼭 이런 한절기에 병원에 가서 이 스테로이드제를 이렇게 처방을 받아야만 됐던 사람이었는데 이 저희 스카이와 그 엘로케어를 꾸준히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병원을 이제 뭐 거의 몇 년 동안은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비염 있는 분들에게는 이 입자가 워낙 작은 것까지 걸러주지 않습니까? 0.0024 마이크로미터까지 정말 바이러스까지 걸러주는 이 청정기 덕분에 저희 가족들이 정말 편하게 숨 쉴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먹는 뭐 음식, 물, 그 국을 끓인다든지 마시는 물이 정말 많이 쓰이고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물이 요즘 얼마나 오염됐냐면요. 제가 이건 뉴스에 있는 자료를 좀 캡처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4대강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4대강을 조사하신 그 이후에 이제 이런 피해에 대해서 조사하신 교수님이 발표하는 내용이거든요. 저희 그 4대강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녹조
적조에 있는 이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그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우리 1ppb 10억 분의 1이죠. 1ppb만 있어도 안 되는 이 엄청난 독성, 간과 신장을 치명타를 준다고 합니다. 이 독성이 낙동강에 456ppb가 나온다. 진짜 400배 이상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뭐 아는 사람 다 알지만 이런 모 지자체의 후배가 얘기했을 정도로 절대로 수돗물을 먹지 마라라고 했을 정도로 지금 수돗물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냥 수돗물을 받아서 국을 끓인다든지 아이들에게 마시게 한다면 정말 이런 치명적인 물질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수기를 많이 선택하는데 그러면 이 마이크로시스틴까지 걸러주는 정수기를 쓰면 제일 좋겠죠. 그런 정수기를 NSF 세계 공중보건 기구죠. 비영리 단체에서 인증한 NSF 53번을 받은 정수기는 이걸 걸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메 이스프링이 또 이 인증을 받았죠. 그래서 정말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제라든지 퍼스널 케어 또 원포원 이런 브랜드들도 정말 제가 아이들의 어떤 경피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저희 브랜드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지금도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메이를 만나고 이 소비의 사고방식도 많이 변화됐던 것 같아요. 아메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소비를 할 때, 물건을 살 때의 기준이 제일 싼 거, 제일 저렴한 거, 그게 이제 알뜰하게 사는 거, 아끼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양 많이 주는 거, 뭔가 하나 얹어주는 거. 그리고 좀 싼 곳이 있으면 이제 옮겨 다니는 거죠. 이렇게 메뚜기처럼. 여기가 싸면 여기 또 가입하고 여기가 싸면 여기 엄청 많은 사이트에 또 가입을 하죠. 자, 그러다가 제가 아메를 하면서 정말 이런 그 생필품에 대한 기준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는 가격보다 이 재료 어떤 재료로 썼길래 이렇게 쌀 수 있나 아니면 이렇게 비쌀 수 있나 이거를 따지게 되었고 그리고 어떤 우리가 공산품이다 보니까 화학적인 물질이 안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러면 그 부분이 우리 경피독으로 우리 몸에 잔여물이 남아서 들어오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따지게 되면서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는 제품을 제가 고르게 되었고요. 양보다는 이제는 질 그리고 그렇다고 무조건 고가의 제품을 쓸 수는 없으니까요. 저희가 가격 대비 정말 이 품질이 괜찮은지 이런 부분을 좀 따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막 메뚜기처럼 옮겨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을 수 있는 브랜드를 찾아서 제가 그곳만 조금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어떤 생활비는 제가 생필품 부분에 있어서는 아메이로 그리고 나머지 이제 식재료들은 이런 유기농 매장을 이용하게 되는 사람으로 제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변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메이 제품 비싸고 아메이 하면 망한다. 왜냐하면 그 비싼 걸 매달 써야 되고 내 수준보다 더 많은 비용을 결국은 지불하게 되는 거라서 이게 사치가 되더라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살짝 그런가라는 또 의문도 있었지만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이제 친정아버지가 한 5년 만인가 저희 집에 이제 오시게 됐어요. 저희가 이제 항상 가다가 저희 집에 이제 오시게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이봐라. 아메이 하니까 집에 이 비싼 청정기가 3대나 있다. 사치다, 사치. 아메이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아메이 제품만 쓰고 참고로 경상도 분이십니다. 제가 사투리 좀 썼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아버지, 저희 집을 한번 보세요. 이 저희 에어컨입니다. 제가 시집 올 때 산 에어컨이거든요. 지금 13년이 됐네요. 에어컨 보세요. 저희 집 냉장고를 보세요. 저희 집 세탁기 보세요. 저는 그 10년 전에 이제 결혼할 때 샀던 가전제품 그대로거든요. 어떤 분들은 진짜 한 1년에 한 2-3달 트는 그 에어컨을 유행 따라서 300만 원, 400만 원 주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바꾸시는 분들도 있고요. 냉장고도 뭐 이렇게 스탠드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바꾸시는 분도 있고 TV가 또 큰 게 나오면 또 큰 걸로 바꾸시는 분들 이렇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200만 원, 300만 원은 정말
아무렇지 않게 지불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했을 때 이거는 1년에 한두 달 트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24시간을 아이들이 자면서 면역을 회복하는 그 시간에도 돌아가는 이 청정기를 저희만 쓰기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독립해서 이제 방을 분리하니까요. 그래서 또 하나를 더 사게 됐고, 그럼 저희도 또 써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부부도 숨을 잘 쉬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 방에 또 하나 사게 되니까 총 이제 거실에 하나 이렇게 총 3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 에어컨을 바꿀 수도 있었지만 그냥 고장나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넘게 쓰면서 그 돈을 아껴서 그 돈으로 청정기를 구매한 거다. 그래서 사치가 아니라 아버지 저희는 가치 소비를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아메이 정수기가 너무 비싸서 그 사는 게 망설여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보면 보통 뭐 수돗물을 막 마시시진 않으시더라고요. 보통 보면 생수를 드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인터넷에서 정말 싼 브랜드가 조금 없는 생수를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1인당 하루에 뭐 2리터 정도는 마시지 않습니까? 뭐 국을 끓이고 야채를 씻지는 못하더라도요. 2리터 정도의 물을 그 건강을 위해서 마신다고 치면 진짜 싼 생수를 보더라도 816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이 스프링을 5년 동안 쓴다라고 가정했을 때 필터값 포함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 1인당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습니다. 1인당 289원이면 원 없이 물을 마실 수 있고 국도 끓일 수 있고 야채도 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지 않나요? 이게 사치가 아니라 저는 오히려 더 합리적인 소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게다가 아까 그 마이크로 시스템까지 걸러주는 안전한 물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소비를 해야 됩니다. 아까 저는 아메이가 아니었더라도 청정기를 썼을 거고요. 아메이가 아니었더라도 비타민을 아이한테 먹였을 겁니다. 아메이가 아니어도 저는 비누를 썼을 거고 치약을 썼겠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저희가 어떤 기준 없이 갔던 조금 싸다고 해서 갔던 그 마트들에 가서 썼던 소비들은 그냥 지출로 끝나버렸죠. 일명 아마추어 소비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아메이로 이렇게 브랜드를 바꿔서 써보게 되면 제 소비가 다시 매출이 되고 그 매출로 수입이 들어오는 프로 소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한번 어차피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프로 소비자가 되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이 6가지의 혜택을 누리면서 써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에 또 3개월 안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도 해주는 그리고 내가 썼던 부분에 대해서 적립금과 캐시백도 해주고요. 이게 커지면 사업도 되고 이 회원 소비자들을 나중에 아이들에게 상속까지 해줄 수 있고 여행도 보내주는 이 혜택들을 한번 누려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와,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는데 그거 너희 회사가 물건을 조금 비싸게 측정해서 너희한테 그걸 돌려주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캐시백의 출처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지? 이 캐시백의 출처는요, 어차피 들어가는 광고료입니다. 우리가 뭐 다른 이런 대형 마트들이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런 유명 연예인들을 내세워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드는 광고료, 그리고 이게 유통을 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비용이 발생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직접, 우리는 직접 구매를 하기 때문에 광고료와 이런 중간 유통비를 적립을 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35%를 캐시백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유통 설명을 해드리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아마추어 소비자들의 하루를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켜서 알람을 끄고 그다음에 화장품도 바르고요. 양치도 할 것이며 또 커피도 한 잔 마셔야 되죠. 그리고 차를 타고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대화도 하고 간식도 먹고요. 그다음에 장을 봐서 이렇게 하루를 보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마추어 소비를 하게 되면 그냥 우리나라 한국 재벌들 아니면 외국 대기업에게 조금씩 공평하게 보태준 하루를 보내는 거죠. 자, 아메이로 프로 소비자가 되었을 때 보내는 일상을 한번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메 이스프링 물을 마시고요. 그다음에 세티니크 샴푸로 머리를 감고 우리 글리서 치약으로 양치를 하고요. 화장도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비타민도 먹고 그리고 아이들 먹을 음식을 퀸에다가 올려놓고요. 저는 이제 일을 하고 중간중간에 목이 마르면 XX도 한 캔 따서 마시고 저희 커피도 한 잔 마십니다. 그리고 라면으로 좀 바쁠 때는 끼니를 때우기도 하고요. 우리 뭡니까? 이 바디워시로 샤워를 하고 이제 잘 때 깨끗한 공기, 우리 스카이가 깨끗한 공기로 이렇게 잠자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하루를 마무리를 하게 되죠. 이렇게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 정말 많은 우리 생필품들을 제가 아메이에서 소비하게 되면 저의 매출이 잡히고 저에게 다시 수입이 돌아오는 이런 프로 소비자의 하루를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 정말 많은 제품을 아까 쓰는 거 보셨죠? 저 정도 우리가 소비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아메이 마트에 정말 10만 원 정도는 누구나 매달 정말 주문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4인 가족이고 아이의 어떤 키 성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30만 원도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한국 아메이에서 장바구니 SOP라는 이제 장바구니를 고정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두고 내가 매달 아메마트를 썼을 때 추가적으로 주는 적립금이 있습니다. 에이클릭머니라는 적립금을 주게 되거든요. 제가 10만 원을 만약에 2년 동안 아메이에서 쓰게 되면요. 총 27만 5천 원의 적립금을 받게 되는 거고요. 4인 가족이라서 30만 원 정도를 썼다라고 했을 때는 2년 동안 82만 5천 원의 적립금을 캐시백과는 별도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일반 마트에서 한 1,000원 쿠폰을 한 3-4번 정도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요. 82만 5천 원이라는 적립금은 정말 대단한 금액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우리 소비자들도 모두 다 누려야 되는 혜택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러면 아까 그 적립금 외에 별도로 제가 받을 수 있는 캐시백은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아메마트에 이제 가입을 해서 각자가 쓰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알려주신 분을 우리가 스폰서라고 하죠. 스폰서도 쓸 거고 나도 쓸 거고 내가 알린 A, B도 마트를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발생한 캐시백을 다 합산해주는 합산 캐시백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쓴 포인트와 내 이하로 발생한 포인트를 다 합산해 주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S는 80만 PV, 이제 가운데 있는 저는 60만 PV, A, B는 20만 PV가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캐시백을 돌려주냐면요. 맨 밑에 이 분부터 돌려드리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에 이제 소개하신 분의 광고비로 이렇게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A와 B는 모두 3%를 모으셨기 때문에 6,000원의 캐시백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총 60만 PB, A, B를 포함해서 60만 PB를 모았기 때문에 6%가 적용되고요. 36,000원이라는 캐시백에서 이미 A와 B가 6,000원씩 받아갔기 때문에 12,000원을 빼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24,000원. 그리고 제 위에 계신 스폰서님께서는 80만 PV이기 때문에 아직 9%는 되지 않았어요. 6%로 적용해서 총 48,000원이라는 캐시백이 발생이 되는데 저와 A와 B의 캐시백을 빼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12,000원의 보너스가 발생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메이 캐시백은 선착순이 아니라 정말 누가 더 광고를 많이 했는지 노력한 순에 따라서 보너스가 분배된다라는 게 저는 정말 이 부분을 들었을 때 정말 내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안 하면 손해겠네라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이 캐시백으로 사업이 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업으로 커지게 되느냐. 제가 아까 아이 키 성장도 하게 됐고 저희 집에 쓰는 생필품들을 아메이에서 프로 소비자가 되어 본다면 30만 원 장바구니는 걸 수 있겠죠. 자, 제가 그렇게 걸었다고 치면 저처럼 30만 원짜리 장바구니를 걸 사람은 한 3사람 정도, 저희 친정엄마, 시댁,
어른, 그다음에 친구 요렇게 세 분에게 소개를 해서 똑같이 걸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저는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월 들어오는 캐시백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처럼 저희 친정엄마를 또 브론즈 파운데이션으로 도와드리고 저희 시부모님을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되도록 도와드리고 저희 친구를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되도록 도와드린다면 저는 이분들과 합산이 되어서 15% 정도 되는 브론즈 빌더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월 캐시백이 100만 원 정도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럼 또 똑같이 이분들도 100만 원을 받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분들을 똑같이 브론즈 빌더로 세 그룹을 도와드린다라고 했을 때 저는 21%가 넘어가는 한 23% 정도 되는 그 점수가 모이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저는 SP라는 핀이 되고요. 그 SP를 제가 하게 됐을 때 월 한 200만 원 정도의 보너스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SP를 몇 번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그 핀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6번을 하게 되면 플래티늄, 1년 12달, 12번을 계속 하게 되면 파운더스 PT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PT는 또 이제 월 보너스 외에도 성취 보너스 240만 원이 나오고요. 또 연말 보너스에 이제 혜택이 주어지고 파운더스 PT 같은 경우는 성취 보너스 480만 원과 연말 보너스 그리고 이제 아메에서 보내주는 여행을 가게 되는 자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저처럼 200만 원을 받는 분들로 또 도와드리게 되면 저는 에메랄드가 됩니다. 이제 파운더스 PT로 도와드리게 되면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저의 수입은 월 500에서 700 정도가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먼저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되는 PT가 되어보고 제가 PT를 몇 분을 도와드리느냐에 따라서 핀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2분을 PT가 되게끔 도와드리면 사파이어가 되고요. 제가 3분을 도와드리게 되면 에메랄드, 6분을 도와드리게 되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메이는 누군가를 제대로 도와드렸을 때 진정한 인쇄 수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아메이를 만나면서 정말 긍정적이고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정말 사람은 누구를 만나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서 정말 그 돈보다도 더 큰 가치가 만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속에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함께하는 파트너들을 만나면서 정말 이제는 그 파트너들과 가족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가족이죠. 그래서 그 남편 그리고 그 아이들 다 같이 우리 이렇게 키즈 카페를 그때 빌려서 이렇게 같이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 한 분 한 분의 꿈을 들으니까 정말 도와드리고 싶고 정말 같이 잘 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결혼 후에 자기계발 서적 하나 읽지 않았던 그냥 육아책 정도만 읽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많은 책들을 읽게 됐고 또 제 내면이 단단해야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많은 책들을 또 읽게 되었고 또 건강한 파트너들을 만나면서 또 저희 팀에 이렇게 운동하시는 파트너들이 계세요. 그래서 정말 저도 꾸준히 한 2, 3년 전부터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특히 작년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더 운동을 같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줌으로 이런 운동하는 커뮤니케이션도 만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 나이 40에 도전해봤습니다. 정말 남부끄럽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이 가장 저의 젊은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트너들이 우리 20, 30대, 20대 파트너들이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정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았지만 지금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몸을 한번 만들어서 바디 프로필도 찍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 이 파트너들의 어떤 영향력으로 인해서 저희 팀이 전체가 다 이제 운동을 같이 해 나가는 이런 크루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최근에 찍은 겁니다. 코로나라서 이렇게 뭐 마스크는 꼈지만 거제도에 정말 예쁜 해수욕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해수욕장에 가서 서핑샵 앞에서 이렇게 다 같이
이 사진을 바디 프로필을 찍었거든요. 저희가 이런 걸 하더라도 이게 또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건강한 웰빙을 제 몸으로 보여줘야 되는 게 또 일이기 때문에 정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너무 보람됐었고 또 재미도 있었고요. 정말 제가 이런 파트너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것들을 과연 제가 도전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 일을 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다 보면은 뭐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항상 이 질문을 저는 좀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아메이를 하고 있지?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그 책을 내신 이 강사분께서도 그런 말을 하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 일은 이렇게 하면 돼. 그 방법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그냥 그대로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왜 그 일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들은 뭐 예를 들면 컴퓨터 회사가 우리는 컴퓨터를 이렇게 만들어요. 성능도 디자인도 이렇게 뛰어나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를 사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빠라고 하죠. 애플 매니아들이 많지 않습니까? 애플은 이렇게 말했대요. 저희가 세상을 변화시킬 겁니다. Y를 먼저 얘기했죠. 그리고 저희는 성능과 디자인 모든 것이 남들과 다르고 뛰어납니다. 결국 완벽한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 회사가 추구하는 어떤 신념, 철학을 먼저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신념이지 않나. 철학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게 됐어요. 내가 왜 아메이를 좋아하게 됐지? 라고 돌아보니까 저는 결혼하면서 그 거제도라는 어찌 보면 외딴 섬이지 않습니까? 도로가 있긴 하지만 그 섬에서 정말 외로웠고 아무도 아는 사람 한 명 없이 던져졌었고 아이를 키우면서 그 외로웠던 감정들을 좀 갑자기 네 감정들을 위로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 아까 아이도 많이 아팠었고 그런 어려움들을 정말 아메이를 통해서 많이 치유가 됐고 변화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아요. 저처럼 그 낯선 도시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이 아메이를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말 작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헬핑 피플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다이어리 앞에 적어놓고 매일매일 보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아메이를 만나기 전의 모습은 정말 공개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좀 엉망이었죠. 그런데 아메이를 만나고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상상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두바이 여행 가서 그 저희 스폰서와 저희 파트너 부부와 또 형제 리더님 부부와 같이 리마인드 웨딩을 찍었어요. 이 그 두바이에 있는 그 궁전에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는 상상하지 않았는데 제가 상상하지 않았던 것까지 변화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메이를 하고 났을 때 하고 난 뒤에 정말 이렇게 바뀔 거야. 나는 이렇게 변화할 거야 라는 그 긍정적인 상상을 하시면서 이 비즈니스를 꼭 알아가고 진행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